안녕하세요. 농구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공부닥터 농구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축적되는 정보의 총량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이 속도는 앞으로 계속 빨라집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여 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현대인이 꼭 갖추어야 할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신 정보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 하나,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확보한다. 메모 수첩이나 필기한 노트, 스마트폰 메모 앱,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기타 등등 쉽게 접근 가능하고 수정하기 쉬우며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좋습니다. 방법 둘, 계속적인 수정을 통해 배움을 완성한다. 숙달임 환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 보거나 들었다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한두 번 보고 들으면 기본적인 한두 가지는 흉내낼 수 있는데 이를 배움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를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을 모두 쓴 다음 틀린 것은 수정하고 아직 쓰지 못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다시 학습하면서 배움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계속적인 수정을 통한 배움 완성하기입니다. 방법 셋,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하기. 인간의 뇌는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많은 자극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수천 가지의 소리를 듣고 수백만 가지의 장면들을 보지만 우리 장기 기억은 이보다 훨씬 더 느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작은 부분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노트 전체를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보들을 몇 부분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적은 양의 정보들을 날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적은 단위로 나누고 그에 상관한 적은 단위의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해보면 각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법 넷, 다양한 수단으로 학습하기.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학습 방법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뇌의 새로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학습하면 뇌가 인지하는 감각 정보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다양한 감각 정보들이 뇌를 자극하면서 두뇌에 저장되면 같은 사항이라도 다양한 감각 정보들 덕분에 같은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관련된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방법 5, 여러 과목 교차로 학습하기. 학습할 때 한 가지 과목에 집중하는 대신 서너 과목을 교차해서 공부하는 것이 두뇌를 훈련하고 정보를 장기간 기억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과목을 연속해서 공부하면 그 과목이 익숙해지면서 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학습 과정이 자동화되고 학습 활동에 머리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 과목의 교차 학습은 과목을 교차하는 과정에서 전에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새로운 정보를 장기간 기억하는 것을 강화시켜줍니다. 한 과목만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보다 여러 과목을 교차해서 학습하는 것이 학습 내용을 장기간 기억하는 데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방법 6, 분산해서 학습하기. 익히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학습 기간을 분산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밤샘 공부와 같은 몰아치기 학습은 점수 획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직후 또는 학습 직후 거의 모든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연구조사가 분산학습이 몰아치기 학습보다 장기 기억을 훨씬 더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12시간을 학습해도 12시간을 몰아치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3시간씩 4회로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산학습의 학습단, 시간 간격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방법 7, 힘든 학습 방식 실행하기. 새로운 어떤 것을 배워야 할 때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쉽고 빠른 학습 방법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든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거의 항상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한 학습 방법들, 계속적인 수정을 통한 배움 완성하기,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하기, 다양한 수단으로 학습하기, 여러 과목 교차로 학습하기,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해서 학습하기 등은 정말로 실행하기 어렵고 재미도 없는 학습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교육학에서는 가치 있고 바람직한 학습의 어려움들이라고 말합니다. 학습하고 인출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과정이 결국 배우고자 하는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방법 8.
암기 방법 익히고 개발하기. 게임할 때 아이템의 확보 여부는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학습에서의 암기법은 게임에서의 아이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암기 방법은 학습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학습의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암기법을 익혀서 활용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암기법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암기법 예시입니다. 두 번째 암기법, 태종태세 문단세. 기억의 궁전으로 알려진 장소기억법, 심상 이미지 활용하기, 마인드맵 등을 활용한 정보 조직화하기, 직접 남을 가르쳐보기, 큰소리로 빠르게 책 읽기, 멀티태스킹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방법 9. 아는 지식과 연결하기. 새로 학습할 내용을 이미 습득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 학습하면 보다 쉽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관련 분야의 선행 지식이 있을 때는 다소 새로운 내용이라도 쉽게 장기 기억으로 추가하면서 그 분야의 지식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해야 할 것이 전혀 새로운 내용일 때는 맨 처음 구구단이나 알파벳을 암기했던 방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무한 반복해서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학습해야만 합니다. 방법 10. 신체 리듬 조절하기. 우리가 비록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몸 상태에 관한 정보는 생명에 닿는 순간까지 두뇌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뇌는 모든 능력을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물 많이 마시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기분 좋은 음악 듣기, 긴장될 때 껌 씹기, 향이 좋은 차를 마시며 명상하기 등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